1992년 10월 2일 이날을 MBC의 역사는 결코 씻지 못할 치욕의 장으로 기록할 것이다. 문화방송 노조가 민주노조 사수와 공정방송 쟁취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이날, 회사 측과 정부 당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경찰의 투입이라는 극약 처방을 썼다. MBC를 사랑하고 민주방송을 염원하면서 파업의 깃발 아래 모인 조합원들, 진실의 이름으로, 양심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억한다. 또한 치욕과 영광의 날로 이날을 기억한다. 회사 측의 도움과 당국의 치밀한 계획으로 그날 700여 명의 전투 경찰이 동원되었고 끝내 12명의 조합 간부와 190여 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일천 동지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하라. 1992년 10월 2일 이날은 민주노조 사수와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MBC 노조 파업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거센 비바람 헤쳐가는
저는 지금 지난해 가을 50일 동안의 기나긴 파업이 시작됐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1층 민주의 터를 가득 메웠던 우리 조합원들의 그 커다란 함성은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그 파업의 정신만큼은 지금까지도 조합원들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작년 가을 언론 노조 사상 가장 길었던 그 50일간의 파업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MBC 노조 자체도 탄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희들의 이러한 염원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배수의 진을 치고 모였던 것입니다. 야대 여수의 국회로 약간의 희망을 품었던 90년. 우리나라의 새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밀실에서 행해진 3당 통합으로 역사의 매듭은 꼬여지기 시작했다. 때아니게 몰아치는 광풍은 방송계부터 몰아쳤다. 네, 그동안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왔던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과 국민이 만든 국회가 민자당 국회로 바뀌면서 25개 방송관계법 등이 날치기로 처리됐다. 민자당 측에 국민의 입과 귀인 방송사를 한 손에 넣으려는 권력의 시도였다. KBS 방송인들이 권력이 쏜 첫 번째 화살은 KBS에 명중됐다. 60 노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오는 서기원 사장을 온몸으로 거부한 KBS 사원들. 그러나 안하무인이었다. 구국의 결단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3당 통합으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저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날뛰었다. 권력의 의도는 뻔했다. 방송 통제,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쳐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던 문화방송의 PD수첩.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를 다룬 PD수첩의 방송이 부당하게 바뀌었다. 이에 항의하던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끝내 해고됐다. 길고 험난한 싸움의 불씨가 던져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다뤘다고 해서 외압에 의해 보중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땅. 청와대가 동원된 대하드라마 땅의 강제 종영은 60 방송 탄압의 극치였다.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절 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메라 출동이 막히고 정부 비판 기사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의 홍보에 급급했다. 주눅들어 사는 세월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웠다. 민주노조 사수, 공정방송 쟁취, 해고자 복직,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고 따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민주노조를 사수해야만 공정방송을 쟁취할 수 있고 공정방송을 외치다 해고당한 공지의 복직 없이는 노조의 활성화가 불가능했다. 회사는 이 같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묵살했다. 파업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 출사표는 그러나 단순 명료했다. 일단 한번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몫을 개인적인 몫을 챙기자는 그런 욕심의 발로가 아니었고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볼 때까지는 내 자신한테 돌아올 그런 조금의 불이익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저희 해고된 안성일, 김평우 두 선배를 그렇게 되도록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 어떤 참 미안한 감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2일 그 경찰 난입 이후에는 뭐 전조합원이 마찬가지겠지만 노조의 존폐 위기라든가 어떤 그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인데 특히 집에서
집사는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묵묵히 터가지고. 경찰이 들어오고 나서 장 외투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처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정말 이 상태에서 굴복을 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간다는 건 정말 치욕이더라고요.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배들, 특히 1층 로비에 있던 노 선배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제 자신으로는 이 MBC에서 제가 올바로 방송인으로 쓸 수 있을 거는 제 개인의 노력. 나는 50일간의 파업이 가능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그 해고된 두 사람의 희생, 그리고 9개월간의 그 집행부 처장 농성, 이 두 가지가 그 조합원들의 그 잠재된 양심,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주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노조원들은 집행부에서 여차 예상치 못했던 전폭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회사 측의 횡포에 참고 견딜 수만은 없다는, 이러다가는 노조뿐만 아니라 문화방송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차원 높은 애사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제풀에 꺾이겠지 하는 회사 측의 예상과는 달리 파업에 대한 노조원들의 열의가 날이 갈수록 치솟자 당황한 것은 바로 회사였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들의 정당한 파업을 깨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온몸으로 요구한 공정방송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채 임금 인상 등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 노조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든 파업의 깃발을 왜곡시키려는 선전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문화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오늘 아침 9시를 기하여 무기한 불법 파업에 돌입하여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파업이라는 선전을 내보냈다. 그리고 일부러 흠집을 내듯이 조합원과 집행 간부들을 무차별 징계 처리했다. 더 나아가 회사는 거듭되는 노조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조합원과 간부들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보기관처럼 노조의 동향을 샅샅이 파악하고는 오히려 치졸한 대응만을 일삼았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태도가 아니었다. 거의 매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는 조합원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슨 의도인지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다 마시니까는 임원들 모이시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사장 만나러 왔다가 지난번에도 피했으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위해 방문해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애써 자리를 피했다.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의원들은 2차례나 사장을 만나지 못했다. 어제 우리가 미리 통보를 했잖아. 어제 7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 7시에. 네, 저녁 7시에 의원님 제가 만나면 7시 연락드리 아침에 이 즈음에 회사는 사옥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소위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 사장 안 계시면은
다른 임원들하고도 얘기할 테니까 접견실 맞는 청와대로 이러지 않았겠네. 한 달째 파업이 계속 이날의 MBC 뉴스데스크와 사고는 왜 MBC 노조가 장기간에 파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채 경찰이 MBC에 들어온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는 것만을 강조했다. 문화방송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한 지 한 달째인 오늘 사직당국에 의해 12명의 사원이 구인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의 불법 파업과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제도 언론 역시 경찰이 들어오고 나서야 MBC 문제를 크게 다뤘다. 그러나 무책임한 양비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오히려 흐려놨다. 제도 언론이 양비론이라면 정부 당국은 철저한 노조 책임론이었다. 그동안에 검찰이 회사가 고발한 피고소인의 조사를 위해서 3차례 정부 당국으로서는 회사가 고소한 사람을 수사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노조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문화방송 사태의 원인은 알 바 없고 경위야 어쨌든 노조가 법을 어겼으니 경찰 투입도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된다는 6.29 선언의 거짓이 새삼 드러났다. 폭력의 논리에 불과한 악법도 법은 법이라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노동재무조정법이 과연 그런 것이냐. 정말로 우리 상식에 비추어서 어떤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을 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냐. 그러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을 하고 노동관계를 정당하게 해결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어떤 권력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탈을 한 권력에 의해 가지고 부당한 절차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 내용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제약을 해보겠다라는 동기에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MBC 파업에 관련되었던 부분은 어떤 그 방송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방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을 원천적으로 공세를 해서 결국 근로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세를 해서 권력이나 어떤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것이라고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와 정부 당국에 의해 문화방송의 주인은 쫓겨났다. 경영진과 일부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막아달라며 경찰에 무리한 주둔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질책만 당했다. 걷잡을 수 없는 모욕감을 뒤로하고 우리 MBC 조합원들은 소위 법의 이름으로 거리로 축출당했다. 그러나 MBC의 경찰력 투입을 기도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북돋아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속된 노조 집행부를 대신한 우리 비대위를 중심으로 MBC 동지들은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더욱더 커다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공정방송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수렴해내지 못해 항상 가슴 한구석에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문화방송의 조합원들.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을 무릅쓰고 파업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었다. 비록 우리 약하다 해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싸움이기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준 명동성당 집회. 땀 냄새가 밴 일터에서 쫓겨난 슬픔도 잠시 잊고 소리 높여 외치는 구호에다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분노를 치러보낸다. 남산에서 여의도에서 외친 우리들의 함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듣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바로 권력과 MBC 경영진이었다. 강철같이 단결하여 구속동지 구출하자. 강철같이 단결하여 구속동지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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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동지 구출하자. 동지를 감옥에 빼앗기고 일터를 빼앗기고 바람찬 거리를 전전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옥으로부터의 소식은 우리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네,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하고 왔어요. 근데 정기평 위원장님을 비롯해요. 조합원 여러분들 너무 무거운 저기로 들어온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얘기하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라는 이름으로 쥐었던 어줍잖은 특권을 내던지고 우리들은 권력과 경영진의 채찍 아래에서 들풀처럼 생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소중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국민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우리들. 국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갖가지 방법들이 고안됐다. 비록 엉성한 선전수단이지만 진실을 전할 수 있기에 더욱 힘이 치솟는 조합원들. 뺏긴 마이크와 카메라 대신에 우리에게는 손과 입과 몸이 있었다. 회사는 하루에도 수억을 부어가며 노조의 파업을 음해하는 신문 광고전을 펼쳤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보다 국민들이 더 좋은 방송, 올바른 뉴스를 보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 이번만은 편파 방송 때문에 대선이 망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뜻도 담겨 있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전투 경찰들이었다. 우리들의 함성은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본사 노조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조 파업에 들어간 지방 계열사 동지들의 상경 투쟁이 본격화됐다. MBC 사태는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문화방송 전체의 위기감은 모두에게 같은 것이었다. 어둠 속의 불꽃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환해지는 법이다. 촛불처럼 시대의 어둠과 싸우고 있는 MBC 노조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방송인 대회가 KBS에서 열렸다. 방송 경인들의 속성입니다. 특히 현재 구속된 7명과 도피 중인 4명은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싸움이 분명히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모인 동지들의 투쟁으로 분명히 민주방송을, 공정방송을 쟁취하고 MBC의 진주에 있는 전투경찰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MBC 동지들의 손으로 문화방송을, KBS를, 기독교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MBC 노조의 싸움은 경영진뿐 아니라 육공 정권과도 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특히 KBS 노조는 오갈 데 없는 MBC 노조의 사무실을 만들어주었다. 또 MBC 노조의 투쟁을 정권의 방송 탄압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작 거부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의 높은 지지율로 MBC 노조에 큰 힘을 주었다. 정부와 제도 언론과 회사 측의 왜곡 선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게 해줬던 시민들.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과 맞선 MBC 노조의 투쟁은 민주노조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는 절박감 속에서 범국민적인 싸움이 됐다. 파업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은 단체와 시민 학생들은 우리의 든든한 이웃이었다. 이들의 격려 방문과 성금과 지지 서명과 지원 공연으로 우리는 우리를 단련해갔다.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엄청난 액수의 성금이 답지했다. 가두에서 서명 작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00명을 돌파했다. 곳곳에 민주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MBC 노조의 특보를 배포해줬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세상의 뜻을 담아서 그리고 전국 모든 언론 노동자들의 75년과 80년도에 정권과 사주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언론계의 대선배들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럿이 단결하면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과의 싸움에서 양심과 정의에 따른 우리의 단결만이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살 길이었다. 그 민주 언론의 형태에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을 오늘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노조 측을 대변하기도 했지만은 하여간 MBC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다른 의미의 오해를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걸 해달라, 그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 아래층에는 그 정경들이 사복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끌어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더욱 여자들은 막 울고 하고요. 아주 그때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언론을 이렇게 참 관건이 들어와가지고 탄압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언론이 새로 소생도 되고 또 정부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올바르게 비춰져가지고 그 언론 자유나 공정 보도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IWC 회의라든가 또 그 밖에 여러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습니다. 9월 2일부터 시작된 MBC 노조의 파업. 생각한데 우리는 투쟁의 전사가 아니다. 그리고 투쟁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방송 노동자일 따름이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민주노조, 민주방송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 힘과 신명을 다한다. 그 힘과 신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노조의 깃발 아래 모두 한 마음이 되는 뜨거운 자리를 만들어갔다. 해고철의 혈압정치 5천만의 민주방송. 그러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남들 네가 이렇게 되냐.
그것은 하나의 잔치였다. 그것은 대동의 세상이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한 판 한 판의 재능들이 숨겨져 있음에 우리는 새삼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다. 파업의 와중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동지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며 행복한 삶의 순간이었다. 노동자, 연행, 후속, 노동조합, 조직, 동지, 신뢰, 존경, 사랑, 이 모두는 50일간의 파업이 우리에게 남긴 귀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회를 받던 그 일하고 또 막연하게 제가 이제 그 저희 노조집행부에서 뭐 국민은 우리 편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 그 모금을 나가봤었는데 그 이제 애기 업은 엄마 하며 뭐 할아버지 하며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큰 그 성원을 보내줄 때 이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 저희 장모님이 사실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때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돈을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조금의 저항도 없이 그냥 끌려나가는 그 모습이 무기력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겼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어요. 역설적으로. 경찰들이 많이 만나랬죠. 많이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저 고시부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 주고 간 그 장면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푸근하고 내가 이 사람들 참 가연 신뢰한 만큼 그런 저 기대치가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러겠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 저 사람들하고 비교고 같이 사는 게 참 멋있구나, 좋은 거구나. 주식회사 문화방송 1992년 10월 21일 파업 시작 50일째, 경찰 난입 20일째 되는 이날,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우리의 싸움은 결실을 맺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파업 기간 중 발생한 고소 및 소송은 공정방송을 방해하는 간부들을 인사조치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해고된 동지의 복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극적인 타결이었다. 그동안의 협상 배경. 전선노조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파업에 돌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5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력감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을 끝내면서 마음속에 있는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말끔히 걷어내고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파업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릅니다. 싸움을 끝내고
천업에 돌아간 우리들은 파업 기간 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했던 공정방송이라는 성스러운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말로 시청자들에게 떳떳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업을 할 때 가졌던 그 정열이 일상생활에서 식어서는 그 파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거 이외에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위해서 한번 이겼다라는 그런 면죄부 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끝까지 펴서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공정한 방송, 좋은 방송의 뜻을 줬다면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나갈 때까지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업 자체가 그 직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 좀 한탄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듭 묻건다. 누가 감히 50일 동안의 파업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겠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MBC 노동조합의 조합은 그러나 더 큰 싸움은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해야 할 프로그램과의 싸움은 파업보다 몇 배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은 더 큰 장애물이다. 척결해야 할 적들을 정리하고 우리를 성원해준 국민들의 믿음을 새기면서 우리는 공정방송, 민주방송의 큰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